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바람 한 줄기, 기운 한 스푼 챙겨드릴게요. 저는 30년간 풍수와 동양철학을 연구해온 돈방석 풍수입니다. 연구실에선 책을 펼치고 이곳에선 사람의 마음을 펼치죠. 여러분 혹시 해바라기, 그림 집에 두신 분 계신가요? 또는 선물 받아서 걸어두신 분, 재물운이 좋다더라는 말에 따라 구매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해바라기 그림은 정말로 돈복을 불러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림의 기운은 두는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림 자체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자리에 놓이면 운을 막는 그림이 되기도 하거든요. 해바라기는 그 자체로도 풍수에서 재물, 성공, 결실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노란색 꽃잎은 금전에 새긴 황금과 닮았고 해를 향해 자라는 성질은 늘 밝은 방향, 좋은 방향으로 기운이 움직인다는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새집에 들어가는 분들에게 기운을 살리는 선물로 자주 추천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두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는 말만 듣고 화장실, 가스레인지, 근처 또는 현관문 앞에 두시곤 하는데요. 이런 위치에 해바라기 그림이 있다면 기운은 살기는커녕 오히려 돈이 새어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화장실은 물이 많은 공간이라 음습한 기운이 강한 곳이고 가스레인지는 불의 기운이 강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밝고 양양의 기운이 강한 해바라기를 걸어두면 기운이 충돌해서 서로 상쇄되어 버립니다. 특히 현관문 앞, 그 안쪽 벽에 해바라기, 그림을 두는 분들도 계신데요. 현관은 집안에 기운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재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나가기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한 그림이나 큰 액자는 피해야 합니다. 현관이 좁은 집이라면 특히 조화를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해바라기 그림은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거실, 그것도 가족이 자주 모여 앉는 소파 맞은편 벽입니다. 이 자리는 집안의 중심이자 사람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인데요. 이런 곳에 해바라기 그림을 두면 기운이 순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안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쪽 방향 벽면에 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쪽은 원래 금전운, 풍요, 수확을 상징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해바라기의 밝은 기운과 만나면서 재물운을 더욱 강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해바라기 그림을 고를 땐 꽃잎이 밝고 선명한 노란색으로 활짝 핀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시들어 있거나 꽃이 반쯤 젖어 있는 느낌의 그림은 오히려 기운이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그림의 중심이 잘 잡혀 있고 안정감 있게 배치된 구도인지도 체크해 보세요. 삐뚤고 불균형한 그림은 우리의 무의식에 불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무의식이란 참 묘한 게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그 감정은 나의 표정, 말투, 판단, 감정선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특히 그림은 매일 시선에 닿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의 그림을 매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화장실이나 주방 근처, 좁은 복도 등에 무심코 해바라기 그림을 두고 계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번 자리를 바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림 하나가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기운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정말 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집에도 그림 하나로 햇살처럼 퍼지는 재물운의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해바라기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림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재물운을 말려버리는 그림도 있다는 걸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예쁘고 멋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고르곤 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단순한 미감보다 중요한 것이 그림이 담고 있는 기운과 상징성입니다. 어느 날 상담하러 오신 50대 주부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사 이후로 남편의 사업이 이상하게 자꾸 꼬이고 아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해바라기 그림은 어디에 걸어두셨어요? 그분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이렇게 답하셨죠. 화장실 앞 복도요. 예뻐서 그냥 걸었는데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좋은 그림이라도 기운이 약해지는 공간에 걸리면 역효과가 납니다. 특히 물기 많고 음습한 공간은 밝고 양의 기운을 가진 그림과 맞지 않기 때문에 돈복은 물론 가족 간 소통의 기운까지 막히게 되죠. 하지만 더 위험한 건 아예 강한 기운을 지닌 그림을
작은 가정집에 걸어두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 그림이나 용 그림. 혹시 여러분 집 벽에도 이런 그림이 걸려 있진 않나요? 호랑이, 용, 사자처럼 상징성과 기운이 강한 동물 그림은 원래 왕이나 고관대작의 공간에서 쓰였던 기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가정에서는 이런 강한 기운이 갈등, 분열, 긴장감으로 바뀌어 나타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림 속 호랑이 눈빛을 매일 마주하며 가족 간 말수가 줄고 괜히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녀 방에 이런 그림이 걸려 있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는 시각 자극만으로도 심리적 불안감이 생기고 무기력이나 반항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혹시라도 집 안에 동물의 이빨이 드러난 그림, 기운이 너무 강한 눈빛의 그림, 전체적으로 어둡고 불안한 기운의 그림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안에 드는 햇살만큼이나 그림 하나가 사람의 얼굴을 바꾸고 가족의 말투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림은 벽에 걸려 있지만 그 기운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영향을 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 집엔 너무 멋진 그림이 아니라 너무 강한 그림이 걸려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당신 집엔 너무 멋진 그림이 아니라 너무 강한 그림이 걸려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집안에 절대 걸면 안 되는 그림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시가 강조된 꽃 그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쁘고 화사한 꽃 그림은 무조건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장미나 선인장처럼 가시가 있는 식물의 그림은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막힘과 단절을 상징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줄고 돈이 들어올 통로를 막는 역할을 하죠.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여도 그 그림을 볼 때 왠지 모를 긴장감이나 경직된 느낌이 든다면 그건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은 장미꽃을 정물화로 멋지게 표현한 그림들이 많은데 그 안에 가시가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면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선물 받은 그림이라도 그 가시가 집안 기운을 찌르고 있다면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얼굴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에이, 그냥 그림인데 뭐 어때요? 하실 수 있지만 풍수에서는 사람의 형상, 특히 얼굴이 담긴 그림은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림 속 사람이 누군지 모를 경우 혹은 정확한 의도 없이 그려진 인물일 경우 그 인물이 집안의 기운과 충돌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문제는 그림 속 인물이 시선을 고정한 상태로 나를 계속 바라보는 듯한 그림입니다. 이건 보는 사람의 무의식에 잔잔한 압박감을 주며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나 정서적 편안함을 해칠 수 있어요. 반대로 가족 사진이나 존경하는 조상의 초상화처럼 사랑과 기억을 담은 사진은 오히려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의 연결이지요. 어디선가 본 듯한 낯선 사람의 그림이 우리 집의 벽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익숙하지 않은 기운이 매일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붉은색 글씨 그림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붉은 글씨로 이름을 쓰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지요. 왜냐하면 붉은 글씨는 죽음, 저주, 부정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림 속에 글귀가 들어간 경우 혹은 붓글씨, 액자에 붉은색으로 강하게 써 있는 문구가 있다면 그 의도와 의미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좋은 말이라도 강한 붉은색으로 쓰여 있으면 기운이 너무 날카로워져서 오히려 집안의 안정감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안방이나 거실처럼 가족이 쉬고 감정을 회복하는 공간에는 되도록 차분하고 온화한 색감의 그림을 걸어주세요. 기운이 부드럽게 퍼져야 사람도 평온해지고 돈도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하나. 그림은 의미도 중요하지만 느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보기는 멋있지만 자꾸 눈에 거슬리고 피하고 싶은 그림, 어디에 걸려있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림, 이런 감정은 괜히 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림이 주는 기운이 당신의 감정과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혹시 지금 집 어딘가에
정리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림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기점으로 한번 마음을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그림은 매일 보는 것만으로도 운을 씻어내고 나쁜 그림은 조용히 기운을 말려버립니다. 집안의 재물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엔 어떤 그림이 걸려 있나요? 앞서 해바라기 그림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해바라기 외에도 풍수에서 재물운을 북돋아주는 그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풍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기운 좋은 그림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꽃 그림입니다.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도 맑고 고결한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불교뿐만 아니라 풍수에서도 매우 좋은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은 흐름 속의 균형을 의미하고 이는 곧 돈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순조롭게 이어진다는 뜻으로 해석돼요. 실제로도 집안에 연꽃 그림이 걸려 있는 집은 분위기가 참 차분하고 고요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집 혹은 일의 흐름이 자주 끊기는 느낌이 드는 분들에겐 연꽃 그림이 아주 좋은 풍수 보완책이 될 수 있죠. 연꽃 그림을 걸기 좋은 자리는 집안 중심부나 서재 근처 혹은 부부가 함께 쉬는 안방입니다.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한결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폭포 그림입니다. 이건 제가 상담하면서도 유난히 자주 추천드리는 그림인데요. 폭포는 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담고 있어서 재물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상징적으로는 사람의 도움, 귀인의 인연을 불러들이는 그림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폭포 그림을 고를 땐 물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오른쪽으로 흐르는 그림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왼쪽으로 흐르거나 바깥으로 뻗는 느낌의 그림은 기운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거칠거나 폭포 낙차가 너무 높은 그림보다는 부드럽고 넓게 퍼지는 물줄기를 담은 그림이 좋습니다. 강한 물살은 자칫 기운이 세고 감당이 어려운 기세로 비칠 수 있어요. 집안에선 무엇보다 조화로운 흐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폭포 그림은 특히 거실 한쪽 벽 혹은 서재, 사무 공간에 두면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그림 하나로 흐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실 정도로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세 번째는 대나무 그림입니다. 대나무는 예부터 절개와 인내 그리고 융통성을 상징하는 식물로 잘 휘어지되 부러지지 않고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죠. 풍수에서는 대나무 그림을 명예운과 재물운을 동시에 끌어오는 상징으로 봅니다. 특히 한자리에 뿌리 내리고 곧게 자라는 특성 덕분에 자리 잡고 돈이 모이는 기운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이 그림은 현관에서 들어오는 동선, 즉 들어올 때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나무는 기운을 막는 그림이 아니라 들어오는 기운을 환영하고 끌어당기는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대나무 그림을 찾는다면 푸르고 굵은 줄기가 곧게 뻗은 그림, 그리고 화선지의 먹으로 그려진 전통 수묵화 스타일도 아주 좋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기운이 단단하고 우아하기 때문에 집안의 격을 살려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나 명예를 쌓고 싶은 직업군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잘 맞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연꽃, 폭포, 대나무 이 4가지 그림만 잘 활용하셔도 집안 기운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좋은 그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기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희망을 피워야 하는 시기인지, 흐름을 이어가야 하는 시기인지,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기인지 그 마음을 담아 그림을 고르시면 풍수는 자연스럽게 삶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기운은 늘 마음과 공간이 함께할 때 들어오는 법입니다. 좋은 그림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바로 어디에 걸어두느냐입니다. 아무리 기운 좋은 그림도 잘못된 자리에 걸리면 그림의 복은 사라지고 오히려 집안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림을 어떻게, 어디에 배치해야 기운이 잘 흐를 수 있는지 집 안 공간별로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거실은 집안 기운의 중심, 순환이 핵심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가장 자주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만큼 온 가족이 공유하는 기운이 머무는 자리이기도 하죠. 이곳에는 함께 웃고
함께 머무르는 기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실에 어울리는 그림은 해바라기, 연꽃, 폭포 같은 밝고 확산되는 기운을 가진 그림들입니다. 특히 소파에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벽면 또는 TV 옆 벽에 걸면 그림의 기운이 시선을 타고 자연스럽게 공간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강하거나 어두운 색감의 그림은 피하는 것입니다. 거실은 조화가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림의 분위기도 온화하고 밝은 톤이 좋습니다. 안방은 감정을 다스리는 공간, 부드러움이 우선입니다. 안방은 부부의 관계, 안정감, 회복의 기운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자극적이지 않은 평온하고 균형 잡힌 그림이 잘 어울립니다. 연꽃이나 수묵 화풍의 대나무 혹은 잔잔한 물결이 있는 풍경화가 좋습니다. 이 공간에는 사람 얼굴 그림 또는 붉은색이 강한 추상화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감정을 자극하는 기운이 들어오면 오히려 수면의 질이나 부부 간 교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방에 그림을 걸 땐 침대 맞은편 벽이나 침대 옆 벽에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눈 뜨고 감을 때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가 그림의 기운을 매일같이 흡수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서재와 작업실은 집중과 성취의 공간, 기계 있는 그림이 힘을 줍니다. 서재나 공부방, 작업실처럼 지식과 창의력, 집중이 요구되는 공간은 난초나 대나무, 그림이 탁월한 선택입니다. 특히 먹으로 그려진 난초 그림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기운이 있어 학업 능률이나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때 그림은 책상 맞은편 벽 혹은 의자 뒤쪽 벽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 뒤에 좋은 그림이 걸려 있으면 말 그대로 등에 기운을 얻는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풍수에서는 이걸 배산벨상 구조라고 해서 뒤를 든든하게 해주는 배치로 여깁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첫 관문, 그림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현관은 밖의 기운과 안의 기운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엔 강한 기운의 그림은 피하고 되도록 작고 단정한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에 너무 큰 그림이 걸려 있으면 공간이 답답해지고 들어오는 기운의 흐름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두지 않는 건 기운을 흐르게 할 중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작은 액자 하나 정도는 좋습니다. 추천하는 그림은 단풍나무, 연꽃, 포근한 느낌의 수채화풍 풍경화 같은 것들이고요. 해바라기나 대나무도 좋지만 되도록 벽의 크기와 어울리는 소형 액자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그림이 눈에 띄지 않도록 측면 벽이나 신발장 위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팁입니다. 주방은 음식의 기운이 머무는 공간, 불과 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주방은 불과 물, 두 가지 상반된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운이 너무 강한 그림, 특히 붉은색 위주의 그림이나 불꽃 그림 또는 해바라기처럼 양기가 너무 강한 그림은 오히려 충돌을 일으켜 기운을 거칠게 만들 수 있어요. 주방엔 되도록 푸릇한 식물 그림 혹은 잔잔한 당이나 들꽃 풍경이 좋습니다. 특히 식탁 옆 벽이나 싱크대 반대편 벽면을 활용하면 기운의 흐름이 순화됩니다. 그림은 결국 그 공간에서 어떤 마음을 느끼고 싶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편안함이 필요한 곳엔 부드러운 기운, 성장이 필요한 공간엔 강인한 기운, 복이 들어와야 할 곳엔 따뜻한 기운.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그림의 자리입니다. 기운이 머무는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어울리는 그림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그 그림은 장식이 아닌 당신의 운을 바꾸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기운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운을 바꿉니다. 풍수는 언제나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현관 앞 작은 발매트, 식탁 위 꽃병, 그리고 거실 벽에 걸린 그림 하나 속에도요. 제가 풍수 상담을 해온 지난 30년 동안 가장 자주 들은 말 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스승님, 진짜 그림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집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어떤 분은 3년 넘게 끊기던 계약이 그림 바꾸고 2주 만에 재개됐다고 말했고, 어떤 분은 가족 간의 말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며칠을 웃으며 살았다고 하셨죠.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30대 중반의 한 가장이 오랜 무기력 끝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사업도 풀리지 않고 가족과도 자주 다투며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계셨죠. 그분의 집을 살펴보니
거실 한가운데 아주 크고 강한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술 작품으로는 멋졌지만 문제는 그 호랑이가 온 가족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 그림을 내려드리면서 제가 말했어요. 멋있는 건 미술관에 두시고요. 가정엔 따뜻한 걸 두셔야 해요.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건 싸움의 기운이 아니라 품어주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색감의 해바라기 그림을 걸었습니다. 그림 속 해바라기들은 해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고 노란 빛이 공간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는 느낌이었죠. 몇 달 뒤 그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처음엔 그림 하나 바꿨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내도 아이도 표정이 부드러워졌고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림이 바뀌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다시 삶을 바꾼 거죠. 이게 바로 풍수가 말하는 기운의 순환입니다. 좋은 그림은 단지 벽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의 감정, 언어, 행동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이 좋은 운을 부르듯 좋은 시선은 좋은 기운을 부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혹시 집 어딘가에 보기는 멋진데 마음은 불편한 그림이 걸려 있진 않으신가요? 그 그림은 가족을 위로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언에 부담을 주고 있진 않나요? 그림은 대화입니다. 매일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움직이는 시선의 대화, 감정의 대화. 그래서 집 안에 걸린 그림은 결국 내가 어떤 기운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집엔 가족이 웃을 수 있는 그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 그리고 돈과 복이 찾아올 수 있는 따뜻한 그림이 걸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공간은 나누면 나눌수록 기운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언제 어떻게 여러분 삶의 문을 두드릴지 모릅니다. 그림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오늘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삶의 기운을 살피는 돈방석 풍수였습니다.